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죠.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암호화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사를 하기 위한 자료 또는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물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공방만 벌어지고 있죠. 그 대체적인 그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 제기한 거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 달에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이더리움,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한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일 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뭐 직을 걸어라 이렇게까지 심지어 그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직을 거느냐? 그러니까 그거냐 아니냐? 미국 출장 목적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김의겸 의원의 주장 핵심 이겁니다. 출장 당시에 미국의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했다. 근데 이 검찰청은 이더리움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시켰던 그 검사가 근무하는 곳이고 그 검사를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은 2019년에 북한에 가서 암호화폐를 대북 제재를 피해서 해외 송금하는 기술 요런 걸 소개했다가 미국 법정에서 현재 징역 63개월 그러면 뭐 대략 한 5년쯤 되죠.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게 바로 이때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라는 국내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미국 검찰이 법정에 제출했다는 거죠. 이 이메일 내용에 보면 이게 시점이 2018년 6월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의겸 의원이 실명을 덧붙여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한 건데 2018년 6월 달이면요. 6월 달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아직 당선자들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연임을 했으니까 당연히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이 시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달에 아마 취임을 했을 테니까 성남시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이제 김의겸 의원이 2018년 6월 말이면 그때는 성남시장 때다 이래서 아마 박원순 이재명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핵심은 이제 이 출장에 나욱진 국제형사과장을 동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7월 초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수사부장,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내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실상 지휘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서울중앙지검에 국제범죄 그 부장검사를 내정이 된 상태니까 지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부 고발이냐? 그러면서 설마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뒤늦게 제1야당 대변인실이 이러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실명도 안 나온 이메일에서 이재명 대표를 특정해서 말하는 거 보면 김 대변인이 아시는 게 더 있는 것 같다. 북한 암호화폐 연계 범죄의 근거 자료들이 있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언이나 증인을 확보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확보는 못했지만 노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과 암호화폐, 아마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왜?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서 돈을 훔쳐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훔친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죠. 유럽, 아시아 요 최소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600억 원 이상을 훔쳤다. 우리 돈으로 훔쳤다는 거고. 근데 민간 보안회사 보고서를 보면 실제 4,800억 원 정도를 훔쳐갔다. 해킹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하여튼 많은, 북한은 암호화폐, 뭐 이더리움도 암호화폐의 일종이니까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해킹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2019년에 북한에 불러서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루고 해킹하고 어떻게 송금하느냐 이런 문제를 그리피스한테 문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알아본 것 아닌가. 그리피스는 바로 그걸 알려준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지금 63개월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또 아마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지금 이복현 금감원에서 뭐 우리은행 뭐 등등 몇몇 은행들의 그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뭐 8조까지 이르른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최근까지 기사로 봤고 그 이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그 뭐 우리은행 등 몇몇 지점에서 이렇게 막 몇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이 돈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제가 그 관련해서 뭐 한두 달 전에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돈은 가능성 첫 번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암호화폐의 현금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로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막 회전돼서 국내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암호화폐에 대한 시세가 또는 현금화가 훨씬 잘 된다. 그리고 시세가 좋다 하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세계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들여와서 그걸 국내 시장에서 현금화를 해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거래가 없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자화폐로만 디지털 화폐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국내에 뭐 도저히 무역거래나 이런 걸로서 가능하지 않은 회사, 이 회사가 거기에 연루가 돼서 이제 일종의 그 뭐 커미션이죠. 커미션을 일부 떼고 국내에서 현금화해서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이제 이게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암호화폐 현금화다. 뭐 이런 건데 그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대북 송금용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암호화폐 현금화라면 어찌 보면 뭐 그건 이제 또 다른 범죄, 뭐 외화관리법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구성할지는 모르겠으나 북한과는 연관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대북 송금용이다. 이렇다면 이거는 이제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에리카 강과 그리피스가 주고받았다는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는 결국 이더리움,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대북 지원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아닌가. 그게 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아태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돼 있다는 아태협에서 이 대북 코인 사업에 관련이 있고 관심을 보였다 하는 거하고 연결해 보면 이게 김의겸 의원의
이 문제 제기가 완전히 허황된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북한이 코인 사업에 관련이 많고, 아니 관심이 많고, 실제 이 코인 사업 부분에 관해서 거래소의 해킹을 통해서 돈을 훔쳐가고 있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또 관심이 많다. 왜 관심이 많을까? 이런 걸 막 연결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 그리피스를 구속한 미국의 검찰청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원순, 이재명 이 두 사람이 관심이 많은 걸 보니까 이거를 대북 코인하고 엮어서 뭔가를 수사하려고 한 것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게 된 건데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인터넷 같은 데 뒤지다가 북한의 대북 코인, 그 다음에 에리카 강, 그리피스 뭐 이런 걸 막 짜깁기 하다 보니까 나온 일종의 뇌피셜 아니야. 현재로서는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쭉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냐면, 이게 법무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수장이 바뀌어서 새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외유성 출장을 기획합니다. 그거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기획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 오면 한번 해외 나갔다 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다 취임 초기에 해외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끝날 즈음 되면 또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걸 뭐 별 근거는 없지만 외유성 출장이라고 봅니다. 그냥 바람 쐬라 이거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이 내가 외유로 가겠다 이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이거 장관님 취임하셨는데 한번 바람 쐬고 오시죠.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예외 몇 명 빼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건 아닌가. 그러면 그냥 바람 쏘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뭐 이런저런 몇 가지 할 일을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람을 쏘이러 나간 거고 외유성 출장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김의겸 의원의 말대로 정말 장관이 가서 수사 노하우나 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그거 꼭 장관이 가야 되나요? 장관이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꼭 미국 안 가도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은 사법공조가 완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거기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자료 이런 것 좀 보내주세요 하면 비밀 자료 외에는 다 보내줄 겁니다. 아니 뭐 그리피스 미국 법정에서 선고 다 됐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우리가 뭘 어떻게 악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갈 필요가 없고 실무자가 가도 되고 갈 필요가 있다면 또 장관 안 가도 된다. 그런데 장관이 갔다. 근데 그걸 확인하러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찰청법 위반 얘기를 했는데 출장 당시에 이 나욱진 검사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국제범죄 형사부장으로 내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법률상으로 보면 법무부의 과장입니다. 더군다나 국제형사과장과 같이 미국 출장을 갔다. 검사가 그때까지는 중앙지검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지휘를 했다고 할지라도 법무부의 과장을 지휘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과장 지휘하면 안 됩니까? 김의겸 의원 말대로 이게 검찰청법 8조 위반이 되려면 직접, 그러니까 몇 가지 가정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더리움 자료를 장관이 직접 확보를 하려고 뉴욕 남부연방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욱진
검사가 법무부 형사과장이 아니고 직접 지방검찰청의 뭐 검사여야 된다. 근데 그거 다 아니고 이더리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현재 분명치 않고 이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형사부에서 이재명 2018년 6월 당시의 성남시장 뭐 수사를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현재 뭐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까지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이 그림은 김의겸 의원이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인터넷 뒤지다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번 진전 과정을 보시죠. 여기서 오히려 힌트를 얻어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또 내부 헛발질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글쎄 내부 헛발질인지도 현재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흘러가는 과정을 한번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